태극도 그림, 민족문화 관습화된 그림, 풍소화되고 또한 이 그림이 민족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심볼리즘 그림으로 지금 마크 또 그러한 민족 세계관으로서의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태극도 그림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림 속에는 주역 학설 중심의 그림으로서 국토 말하자면 그림으로서 어떤 대한민국 국기로 함에 있어서 어떤 꿈, 국토 통일이라든가 영토 발전에 대한 관역, 표적 그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태극도 그림은 우리 통일적 영토 발전관으로서의 관역,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 주변국 미국 같은 나라는 별은 곧 국토 통일과 영토 발전이다 하는 미국 국기의 표적이나 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성족이라 해가지고 애국가도 말하자면 성족이여 빛나라,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라는 말과 같이 성족이와 같이 별이 늘어나자 이런 관역이나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국 같은 나라 이런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지금 빨간 국기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노란색 별 큰 놈에다가 거기에 노란색 별 적은 별 4개로 해가지고 오성 홍기라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이념을 정치 이념화를 빨간색 기면에 왼쪽 상단에 별로서 간명한 그림으로 선과 색채, 간명한 그림 중심으로 국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또 러시아 같은 나라에는 표트르 1세가 만든 국기, 18세기에 만든 국기, 30국기를 폐기했다가 뭐냐면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분이 러시아 영토를 광대한 영토를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만든 국기를 1917년 bol셰비키 혁명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해가지고 레닌이 그 국기를 버렸는데 70년 동안 그 공산 사회주의 혁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까 그 국기를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30국기를 쓰고 있잖아요. 30국기, 간매한 30국기, 학설 중심이 아니라 30국기 다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그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기 한번 보세요. 간명한 동그라미 하나. 그것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림 중심으로 학설 중심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 어떤 색채, 간명한 그림, 태양 빛이 주는 일본 국기 또 그것을 제국주의 시대에 거기다가 우기승천이라 해가지고 빛이 태양빛 발산 무엇입니까 우기승천이라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국기로 얼마나 국기 기상을 드높이며 그래도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을 했습니까? 이렇게 국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의 기상을 드높이면서 영토 발전, 정복, 그 국민의 기상을 드높인다 이 말이 국기로 그림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중국 등 일본 우리 주변국 나라들과 같이 국기 상징을 국토 통일과 영토 발전, 정치적 표적으로서의 선과 색채, 간명한 그림으로 직관적 도움 받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치적 표적인 동시에
관역, 국토 통일이라는 그 관역,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국가로 하여금 국기를 보고 찬양하고, 국기 이름과 애국가 이름이 똑같으면 좋아요. 미국과 같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국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니까 뭐 삼천리 강산 예? 국토 제한적인 말을 빼고 정신적으로 중국 애국가와 같이 정신을 그냥 예? 중국 애국가와 깨어나라 이 미련한 자들아, 예? 이렇게 정신을 일깨워주는 중국 애국가와 같이, 또 미국 애국가 국기 그림을 보고 미국 애국가 얼마나 애국가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 유교 철학, 주역 철학, 중국 상고 시대 버키시가 그 태극 사계, 검정 사계, 태극 8괴를 만들었어요. 그 태극 8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버키시가 태극 사괴락에서 점칠괴자 씁니다. 점칠괴. 그 버키시가 만들었다가 돼요, 한문을. 그 옆편에 떠들어보면 점칠괴자예요. 점을 칠하고 말이에요. 우리 그 태극기 얼마나 난잡합니까? 가운데 동그라미는 말하자면 학설 중심에 그림이 돼갖고, 동그라미 원을 둘로 갈라놓으니까, 그 둘로 갈라놓은 게 태극도선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현재 휴전선 모양으로 영락없이 통일연방돼서 내려온다 치면 선단강을 찍고, 현재 또 오성산으로 쭉 올라가고 밑에 판문점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림이, 말하자면 영락없이 태극선, 국토 불안선과 같이 왜 우리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학설 중심의 그림을 버리고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이, 또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엔에 승인된 나라가 194개국 있는데, 이 모든 나라 다 그림 중심으로 하고, 또 왕권을 상징하는 그 문장 표시로 가운데 쬐깐하니 도장 찍듯이 그런 문장 표시를 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자연에서 주는 색채 에너지, 색채, 그런 나라들이 전부 그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세계에서 유별나게 유교 주역 철학을 갖다가 태극기를 국기로 해놓고 하니까 국토가 두 이념이 휩싸여가지고, 그 국가의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념적으로 다투고, 의무의 국토가 양의 국토로 나눠져갖고, 국토가 한반도 허리 가운데를 영락없이 태극선 모양으로 갈려가지고, 좌익 우익 무슨 국론에 휩싸여가지고 둘 이념이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나라꼴 되는 것보다 영역 국기와 같이 국기 그림과 같아요. 여기 내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 1948년도에 미군정 때입니다. 미군정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48년도에 8.15 경축 행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탁 통치다 반탁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실질 뭐냐면 정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좌익에서는 반탁, 신탁이다 하고, 이제 찬탁이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반탁이다 하고 해서 이제 해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근데 시청 앞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가운데 새내기를 딱 주고 했는데, 반탁이다, 신탁이다 둘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신탁, 반탁, 좌익, 우익이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진이 봤습니다만은 영락없이 지금도 그 시대에 그대로 무슨 공론에 힘을 내치면 찬성 반대가 영락없이 두 편으로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이념적으로 국기의 태극기 그림을 보면 영락없이 그런 나라의 국론에 말하자면 논점이 서 있으면 좌익 우익, 예? 어떻게 말하자면 음과 양, 음의 이념과 양의 이념으로 다투고 있는 꼴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중국과 중국 그런 나라들과 같이 어떤 정치적 표적 관역을 분명히 미국과 같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간명한 미국이 직관주의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뭐 국기에다가 이거 대한민국 국토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국과 같이 관념연합 빨간바탕에 말하자면 무엇인가 중국과 색채 중심으로 빨간 바탕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국이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신문에 모두 국기 도안 모집을 해가지고 국기를 5성 홍지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1948년에 8월 15일 재행국회에서 말하자면 새 정부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치 이념으로 해가지고 국기가 민의 정부가 들어섰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마땅히 1948년도 8월 15일 날 어떤 국기를 성경 보면은 새 수련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말과 같이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기를 도안 모집을 했고, 또 애국가도 거기에 맞춰서 불렀으면 어땠겠냐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애국가는 애국가대로 누가 지은이도 모르고, 애국가 가사 누가 지었어요? 가사 제목이도 모르니까 애국가 가사 지금 보면은 미상으로 나옵니다. 애국가 뭐 말하자면 삼천리 강산이라 해갖고 뭐 국토 제한적 마르고 닳아지도록까지 어때 태행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이상에도 맞지 않고 가사도 국기와 애국가를 새로 국기에 맞춰서 지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경제력으로는 세계 10대 어디 그만이나 참 경제력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국토적으로는 아주 서글퍼요. 그냥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 잘못된 이상 때문인 것 아니냐.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태극기, 태극도설. 이것은 말하자면 학설 중심의 두 이념으로 휩싸여가지고 이 국기 지금 15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1875년 원효호 사건 아실 겁니다. 원효호 사건. 그 일본이 뭐냐면 명치 유신을 단행해가지고 먼저 개화를 단행해가지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으로 해서 이제 조선에 말하자면 대인 문호 개방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러냈습니까? 뭐 조선 근해에 모두 침범해가지고 뭐 수심을 측량한다든가 온갖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인천 앞바다에 초지진 앞바다에다가 군함을 대놓고 수심 측량하면서 무엇인가 초지진 포도에서 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땠어요? 일본 군함에서는 초지진 포도에서 포를 쏘니까 말하자면 일본 군함에서 한 소리가 우리가 먹을 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담수가 없어가지고 어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포를 쏘아야 그랬고 항의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인 측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 군함에는 엄연히 일본 국기가 있었는데 왜 먼저 포를 쏘았느냐. 일본 측에서 그러거든요. 왜 엄연히 우리는 일본 국기가 있었는데 걸려져 있었는데 왜 그냥 물어서 다짜고짜 포를 먼저 쏘았느냐 쏘아댔느냐 해가지고 일본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 조선 측 초지진 포대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국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기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응은 시국 정책으로 해서 밖을 들여다보는 창이 어두웠어요. 왜 태국 서학의 어두움 마냥으로 밖을 창을 보는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둠에 가려가지고 국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하는 소리가 엄연히 우리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는데 왜 먼저 포를 쏘았느냐? 왜 배를 거기다 대놓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포를 쏘니까 그놈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초지진 포대를 갖다가 포대를 박살을 냈어요. 그래갖고 40명인가 40몇 명이가 죽고 초지진 포대를 약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몇 명이 다 부상당하고 있다고 그 포대가 아주 쑥대밭이 되었어요. 일본 포대는 신식 군대로 해서 군함도 새로운 신식 군함으로 해가지고 부상병 단 2명만 부상된 사건이 그 초진인 운영호 사건이에요. 운영호 사건. 그 사건이 자기네들이 우리 조선군에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 전쟁 배상 그 포대 책임을 그 포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선 측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모든 보상 책임을 뒷머지기 우리 조선 측에 뒤집어 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원인이 됐어요. 우리 현대 우리 사람들 잘 몰라요. 운영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운영호 사건이. 그것으로 우리가 처음 국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기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150년 됐거든요. 150년 동안 이제 그때 국기라는 것을 처음 알고부터 말하자면 1882년도에 일본 배로 일본 말하자면 현대 시설을 참관하기 위해서 일본 배 메이지마루 배 타고 가다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국기라는 것을 무엇인 쓰는 것인지 알부터 한다고 하면 기점이 187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150년 잡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고종 12년이니까 운영호 사건이 고종 12년이니까 12년 그때부터 국기 필요성을 안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기의 필요성을 알고부터 태극기로 할 것을 조정 대신들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국기를 언제 누가 만나서 타협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문헌에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그때 운영호 사건으로 해서 국기라는 것을 필요성을 처음 알게 된 지금으로부터 15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 보세요. 참 그때 당시 이제 문호 개방 강제로 우리가 문을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병자 소 통상 조약으로 인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참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국토와 정치와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유교사회도 아니고 젊은 청소년들이 한문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유교에 대한 이념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서 삼경에 속하는 주역 철학을 버리고 국기와 애국가를 통합하고 미국과 같이 국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도 중국과 같이 국기를 난잡한 태극도 그림을 버리고 우리도 시대에 맞는 그림 중심, 학설 중심 그림을 버리고 그림 중심으로 간명한 그림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6.25 주역철학 태극도 그림 숭상사조 관습화된 풍속도 무신론 학설 그림 사실 무신론이라고 여기서 한 거는요 사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와 양의 기 몸의 기를 말하는데 사실 음의 정신과 양의 정신이 따로 분별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음의 정신과 양의 정신은 없는 겁니다. 몸의 기를 말할 있을지라도 그러니 이것은 인간 이성,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신, 인간의 인격 이런 정신은 태극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학설 중심 보람, 학설 중심의 그림 보담도 그림 중심으로 간명하니 알고 싶게 하자 그런 말씀이고 우리 국토에서 일어난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추리나 판단, 연상, 사유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학설 그림 중심은 관습화됐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2000년 한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주역차라고 숭상해 왔어요. 이것은 둥근 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둥근 원이 갖는 하나의 통합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음과 양이라는 두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음의 기와 양의 기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 중심보다도 그러한 그림 그러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림은 우리 땅에서 과거에 일어난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추리나 판단, 연상, 사유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기는 국토 통일과 영토 발전관으로서 정치적 표적과 관역으로서 온 국민의 꿈과 희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역 경전 학설 중심의 태극도 그림은 자연 경관을 문화 경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오영설의 관습문화, 풍속도 숭상되어 온 2000여 년의 역사 우리 민족사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큰 몫으로 차지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용자 우리 국토를 불안하고 우리 국토에 대해서 안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내적 싸움, 파벌 싸움 항상 어떤 이념이 둘로 갈라지는 세 개로 갈라지고 네 개로 갈라지고 다기적인 이런 그림은 우리가 태극도를 그림으로 해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가오지간 증명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시끄러워요. 이 학설의 내용이요. 일본 국기 같은 거 그림은 우리가 둥근 원이 가는 동그라미 딱 그리면 그런 그림 우리는 참 그림은 그 그림은 참 너무 웃기든 뭐 좋다고 이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 두 이념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기의 딱 시각적 어떤 통합적 그런 이미지가 풀리지 않아요? 중국 국기 같은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 국기 보면 참고 중국기 빨간 면에 노란색 꿰택의 그 색채론 같은데 보면은 빨강과 노랑 그건 단 두색 그래서 2차색 보라색은 주황색에서 정점을 찍는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플러스 요인으로 불러온다 해가지고 빨간색이라고 하는 정서, 노란색이 갖는 정서, 그 말하자면 진취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진취적 활동성. 중국 국기 그런 건 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색채 도안 모집을 해서 나왔어요. 중국 국기 한번 봐보세요. 난잡하지 않아요. 중국 국기 오성홍기 정치협상에서 만들 때 그랬어요. 중국 국기. 국기 그림에 난잡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국 국기 오성홍기의 선택함에 있어서 정치협상에서 중국 국기 현재 오성홍기와 노란색이 노랑선이 양자강 하강에 그려진 국기 두 개의 그림이 최후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노랑석 이선이 그려진 그 국기는 말하자면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당 정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공산당 정치적 이념을 나타낸 현재 오성홍기가 선정된 거예요. 중국 국기 빨간 면에다가 노란색 큰 국기 그 공산당 이념이 얼마나 중국 국기 그 정치적 이념색이 강한 나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토뿐만 아니라 강국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연의 색채를 통해서 감명한 그림 정식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국기의 상징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시켜왔다. 즉 국가 경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민주공화국 자본주의 경제체로 할 것인가? 공산 사회주의 경제적 체제로 할 것인가? 말하자면 국기는 국가 경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바뀐다. 그겁니다. 국가 경제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러시아 그랬잖아요. 공산 사회주의 버리고 러시아 자본주의 길 걸어가간다고 해서 국기 30국기 바꾸지 않았어요? 바로 1992년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 바로 정치적 이념이에요. 이념에 따라 바뀌어요.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 조선 왕조 때부터 75년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공화국 하나도 우리나라 바꿀 때는 어느 날 바꿔줘야 돼요. 태극기, 태극설, 태극도 성리학, 태극도설, 태극기 주역 철학을 무엇인가 북송시대 주동이 태극도설 이 학설 중심의 그림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총신들이 태극도설을 누가 압니까? 사실 내가 중원 복원한 것 같으면은 미국 같은 미국 같은 나라 국기는 곧 별 하나는 미국 주 하나를 상징한다. 이 별 13개에서 지금 50개로 늘어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땅 사러 다니잖아요. 경제적 힘으로. 독립기념일 날 10월 4일 날인가요? 독립기념일 날. 별 하나 추가 또 합니다. 말하자면 그린란드 덴마크로부터 산다 하면은 별 하나 트럼프 별 달라고 노력해요 지금. 그렇게 미국은 아주 직관주의 그림 바로 보면 별은 국토관이다. 국민이 미국 국민 그 별을 보고 아주 굉장히 기뻐해요. 그 기뻐한 것이 6월 3일날 국기의 날로 정해가지고 경축행사 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관이라는 목표의식이 관역, 표적 분명히 딱 해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그 땅도 사고 경제력의 힘으로 나눠먹기식으로 국민들 나눠먹기식으로 그 재정 어렵게 돈 번 돈 나눠먹기식으로 국민한테 복지시 뭐이시 해가 나눠먹기 하지 말고 땅 사러 댕기지 우리도 그런 이념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말입니다. 나 미국 국기 보면 참 부러워요. 중국 국기도 보면 참 부러워요. 러시아 국기, 우리 주변에 있는 국기들 보면요 그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참 보고 있으면 참 우리나라는 저렇게 국기가 네개통에 검정색으로 하얀 바탕에는 파얀 바탕에 뭐 바둑판 수익이 쌍무를 하자는 것인가 뭐 음과 양으로 해가지고 뭐인가 음과 양 무엇이 뭐 바둑판 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바둑판 수익기 싸움을 하자는 것인가 뭐한 것인가 참 국기가 보면 난잡해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그렇게 직관주의 바로 보면 그냥 우리가 희망을 국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사실 국기의 상징은 국가를 위한 국민의 꿈과 희망, 영토, 땅, 국토의 넓은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국토 통일에 있어 국가의 힘, 내셔널 파워, 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국기, 일본 국기 그리웠고 러시아 국기가 그랬다. 그랬으며 중국도 이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제국 사회주의 국기 하면서 국토적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중국 국기 국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것을 본받고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직관주의, 그림, 표상, 관역, 표상 그런 분명한 핵 씨앗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는 국기. 우리나라 태극도 학설은 어떻게 말하자면 씨앗의 핵이 없어요. 그냥 학설이에요. 그림 그림 6.25 철학 학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학설 중심을 버리고 그림 중심으로 이 시대의 젊은 총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시간 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